돈이 된다는 이유로 불법 포획에 희생되어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혼액되어 다치거나 결국 죽기도 하죠. 바다 해양 생물들이 많이 멸종 위기라든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우리 바다의 해양 생물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의 기로에 선 해양 생물들. 지금 우리가 살려야만 하는 바다 해양 생물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난 5월 4일 전남 완도항. 제주도에서 완도까지 4시간에 걸쳐 도착한 이 배에는 특별한 손님이 타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 한달음에 달려가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특별한 손님이 상자 속에 있나 봅니다. 상자 안에 물을 뿌리고 유심히 들여다보기까지 하는데요. 상자 안을 보며 대화까지? 안에 누가 있는 걸까요? 커다란 눈과 콧구멍이 매력적인 이 녀석, 바로 점박이 물범입니다.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며 현재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 관리 중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서해의 마스코트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다에 있어야 할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일까요? 그리고요, 기관에서 치료받고 좀 보호받고 있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를 준비하는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복돌이는 2011년 5월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갯바위에서 발견됐는데요. 어미를 잃은 채 상처를 입고 탈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구조가 돼서 치료를 받은 복돌이는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됐는데요. 구조된 지 5년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래 데리고 있었던 애를, 물범을 다시 훈련을 시켜서 방류시키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복돌이가 야생 방류에 성공한다면 구조된 더 많은 해양 동물들도 귀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데요. 우리 복돌이가 맡은 임무가 아주 막중합니다. 복돌이의 방류 현장이 있는 곳은 충남 태안. 1시간마다 휴게소에 들르면서 복돌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속에 있어야 할 복돌이가 밖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요? 복돌아, 괜찮니? 물 밖에서 있을 때는 체중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호흡이라든가 온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만만치 않은 복돌이의 귀향길. 하지만 우리들의 바람을 모아서 응원한다면 우리 복돌이 잘 해낼 수 있겠죠. 부산 해운대의 한 아쿠아리움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 밖으로 특별한 외출을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장정 4시 겨우겨우 들어올린 건 바로 붉은 바다 거북이였습니다. 갑작스런 이동에 놀라지 않도록 거북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줬는데요. 아이고, 이 앞지느러미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해양경찰에서 이제 신고가 온 거예요. 바다 거북이가 지금 그물에 걸려서 혼액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해양동물 구조치료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북이를 좀 구조해서 그쪽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지난해 7월 부산 기장 앞바다에서 구조된 붉은 바다 거북. 구조 당시 양쪽 앞지느러미가 그물에 걸려 살이 깊이 파여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 거북이는
등딱지가 붉은 게 특징인 국제 멸종 위기종입니다. 쪽팔 자체가 끊기기 직전인 상태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양쪽 앞 지느러미 다 걸려있어 많이 괴사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 괴사가 심했던 왼쪽 지느러미는 잃고 말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오른쪽 지느러미는 살릴 수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지느러미를 봉합하는 큰 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했죠. 말도 못하는 거북이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힘내, 거북아. 물속에 있어야 해서 상처 아무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내고 있는 붉은 바다 거북. 비록 한쪽 지느러미는 잃었지만 이제는 유영도 제법 능숙해졌습니다. 먹이도 덥석덥석 잘 먹네요.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과연 이 붉은 바다 거북도 푸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왼 지느러미가 없는 게 바다에 나가서 먹이 포획이라든지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처럼 바다에서 혼액돼 다치거나 죽는 해양 동물은 붉은 바다 거북만이 아닙니다. 고래, 물개, 물범 등 우리 바다에 사는 해양 동물들이 혼액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충청남도 홍원항. 이곳에는 혼액과 목숨을 건 전쟁 중인 해양 동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어민의 배에는 목숨을 잃은 해양 동물이 실려왔습니다. 바로 상괭이입니다. 오늘도 지금 2마리 들었었는데요. 상했어요. 상해서 버렸어요. 어민들한테는 뭐 귀찮은 존재지. 뭐 사실 뭐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사는 사람이 일단 없으니까요. 필요 없어요. 어민들한테는. 상괭이는 웃는 듯한 얼굴이 매력적인 돌고래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서남해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상괭이는 우리 바다에는 가장 많이 있는 돌고래 중에 하나지만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고요. 최근 이곳 홍원항에서만 한 달 사이에 28마리의 상괭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마리꼴로 죽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바로 그 어업에 의한 혼액. 어느 정도냐면 1년에 한 1000마리에서 2000마리까지 안강망에 의해서 상괭이가 죽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연간 혼액되는 상괭이 수가 무려 1000여 마리 이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6년 사이에 무려 64%의 상괭이가 우리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감소되는 이유는 어민들이 쳐놓은 안강망 그물에 걸려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안강망은 무엇일지 작업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새우라고 그래. 새우젓 담는 새우도 1년 내내 있고. 뭐 새우, 자주새우 뭐 이런 거 걸릴 때 그때 상괭이가 많이 울더라고요. 풍부한 먹이를 따라서 안강망으로 들어온다는 상괭이. 그물을 걷어올리자 아기와 꽃게 그리고 새우까지 상괭이가 좋아하는 먹이가 가득합니다. 안강망은 길이가 300m에 달하는데요. 먹이를 따라 들어간 상괭이가 되돌아 나오지 못하고 질식해 죽고 마는 겁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꼭 2마리가 들어오거든요. 우리 암수 구별도 못하지만 대략 이제 2마리면 하나는 큰 성체이고 하나는 요만한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엄마하고 애기라는 정도로만 짐작 이루는데 참 안타까워. 혼액으로 잃는 안타까운 목숨. 최근 고래연구센터에서는 이런 상괭이의 희생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그물을 개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 상괭이가 이제 입구로 해서 안강망 안에 들어왔다가 이 그물을 따라서 쭉 오다가 이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괭이가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안강망 중간에 큰 구멍에 그물을 덧대서 먹이를 따라가던 상괭이는 탈출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탈출망을 부착한
그 안강망에서 상갱이 혼액이 한 마리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상갱이 혼액이 저감되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대형 해양 생물들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보호가 필요한 해양 생물 중 포유류, 해조류, 파충류 등 52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 각 바다의 대표 동물 4종을 선정해서 해양 동물 보호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대산 해양생물로 지정하게 되면 서식 실태 조사, 서식처 보전 방안, 종 복원 등 실질적인 보전 관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대표 보호 해양 생물 중 서해 대표죠. 점박이 물범인 우리 복돌이가 드디어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건강한 몸을 자랑하는 복돌이. 장정이 모여도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복돌이만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여기 최대한 막아주세요. 장작 10시간 만에 상자에서 나오게 된 복돌이. 복돌아 가봐. 이게 뭔 일인가 싶은 모양입니다. 괜찮아. 복돌아, 어서 들어가 봐. 드디어 복돌이 입수 성공. 긴 여행에 지친 몸을 수영으로 풀어보는 복돌이. 새로운 공간이 좀 낯설기는 할 테지만 복돌이 마음에도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서 부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극이 확 바뀌었잖아요. 빛도 그렇고 냄새, 바람, 물 준비는 했지만 지금 있는 수영장, 풀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돌이한테는 낯선 환경이거든요.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복돌이.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화이팅이다. 복돌이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갈 곳 백령도입니다. 인천에서 228km 떨어져 있는 백령도는 배로 4시간을 가야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 섬인데요. 복돌이의 고향인 이곳 백령도에 그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백령도 바다 한가운데 바위에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물법이야, 물법. 단전박이 물법. 어휴, 이게 웬 말이야. 잠깐 우리 50만 원 되겠는데? 바위를 제집 삼아 쉬고 있는 점박이 물범들. 이른 봄부터 이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김새가 복돌이와 완전히 판박이네요. 백령도에서는 이곳 물범바위뿐만 아니라 두무진과 연봉바위에서도 점박이 물범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점박이 물범은 보통 1.7m 내외까지 자라는데 체중이 최대 120kg까지도 나가는 통통족입니다. 쥐노래미, 까나리, 꽃게 등 눈에 걸렸다 하면 사냥 성공입니다. 먹이가 풍부한 백령도는 점박이 물범에겐 딱 좋은 서식지죠.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중국에 있고요. 거기서 새끼를 낳고 새끼를 좀 어느 정도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고요. 겨울은 중국에서 보내고 우리나라에는 봄에 내려와 가을까지 머무는데요. 백령도는 점박이 물범이 힘을 비축하기 위한 중요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백령도를 찾는 점박이 물범의 개체수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서해 쪽에 서해 전체 물범 개체수가 8,000마리 육박했지만 지금은 1,200마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매년 찾는 물범 개체수가 약 300여 마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많지는 않은 수준이죠. 1930년대에는 8천여 마리였던 점박이 물범 개체수는 2000년대 들어서 1000여 마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런 점박이 물범 개체수의 감소는 백령도 어민들도 피부로 느낀다는데요. 왜 이렇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까요? 새끼도 올해는
작은 걸 많이 안 데리고 왔네. 이 어미를 모피 같은 거나 고기 쓰려고 때려잡으면은 중국에서 새끼가 못 오잖아. 어미 쫓아서. 중국에서 단속 안 하면은 앞으로는 저게 물범들이 이제 없어진다니까. 계속 잡으면. 중국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이런 속도로 줄어들다가는 언젠가 우리 곁에서 사라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생물들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 생태계의 하나의 그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톱니가 하나 빠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균형 자체가 깨지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하나의 해양 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울릉도에는 이제는 사라지고 동상만으로 남은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 바다 사자로 불렸던 강치입니다. 망고에 그럼 여러 마리 올라왔어. 그거가 쉬다가 가고 그랬어. 50년 전에 그때는 많았는데 지금은 다 딴 데 가버렸어. 바다 사자는 19세기만 해도 3만에서 5만여 마리가 동해에 서식했었는데요. 지금은 멸종되고 말았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가재라고 불렸던 바다 사자. 그 이름을 딴 가재굴과 가재바위가 울릉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00년도 5년의 일본 측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만 3,200마리 정도의 바다 사자를 잡게 됩니다. 1년에 한 마리 정도 낳는 바다 사자를 한 해 3,200마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남획이 있었다는 증거죠.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무분별한 포획으로 결국 사라지고만 독도 바다 사자. 이제는 보고 싶어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바다 사자가 자유롭게 누비며 호령했던 독도 바다. 바다 사자를 잃은 독도 바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독도 바다 주변에는 바다 사자가 머물렀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바다 사자가 주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가지고 많이 쉬었던 장소, 큰 가재바위 앞에 있는 거를 작은 가재바위. 바다 사자가 떠난 후에도 우리나라 동남쪽을 지키며 외로이 서 있는 막내 섬 독도. 독도 바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청정 해역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바닷속 생태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갯녹음이랄지 여러 현상 때문에 해조류가 많이 이렇게 격감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도 바닷속이 심상치 않다는 것. 과연 독도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양한 해조류와 해양 생물들이 반겨주는 독도의 바다. 바닷속을 살피며 가다 보니 해조류가 점점 사라지고 하얀 바위 위에 검은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바닥을 덮은 이 검은 점들이 있는 곳엔 해조류도 없었는데요. 잠시 후 잠수부들이 바위에 있던 검은 점들을 한 망 가득히 담아서 올라왔습니다. 과연 검은 점의 정체 무엇일까요? 뾰족한 가시가 돋은 성게였는데요. 성게가 최근에 지금 상당히 번식하고 있는 독도 둥근 성게라는 그런 종류인데요. 이게 이제 대왕 뿌리 부분입니다. 독도 바다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왕 종류들이 풍성히 자라야 되는데 성게들이 대왕을 갖다가 갉아먹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도와 울릉도에서만 서식하는 해조류인 대황. 독도 바다가 건강하려면 대황이 풍부해야 하는데요. 둥근 성게의 먹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지나간 자리엔 대황의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이 바다사자 같은 그 포유류들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성게를 갖다가 잡아 먹음으로써 일종의 생태계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상위 단계에 있는 바다 사자가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은 균형이 어느 정도 교란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바다 사자를 잃은 대가를 지금 독도 바다가 치르고 있습니다. 제2의 바다 사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죠. 바로 복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일단 먹기 시작하면 다음 주 중에 팔어 한 몇 마리 구해다가 한번 넣어보고. 방류 훈련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송을 위해 36시간 금식을 한 복돌이. 배가 많이 고플 텐데요. 본격적인 야생 적응 훈련을 하려면 일단 배가 든든해야 하는 법. 먹이는 사육사가 직접 주지 않고 바닥에 놓고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복돌이가 해야 할 훈련 중 하나죠. 야생으로 돌아가려면 사람이랑 커넥션이 없는 게 나니까 일단은 저렇게 해서 잘 먹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고 나중에 하루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이 주던 먹이만 먹던 복돌이. 과연 혼자서도 잘 먹을까요? 일단 관심을 보이는데요. 보기만 하고 돌아서는 복돌이. 그 뒤로도 복돌이는 고등어 주변을 맴돌 뿐 먹이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고등어 너무 쓴 게 아닐까요? 진짜 지금 너무 배고픈 상태인데 뭘 한 번 먹으면 더 배고파서 이렇게 먹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방류 훈련장에 온 첫날부터 먹이를 먹지 않기 시작한 복돌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열흘 넘게 먹이를 거부하며 버틴 복돌이. 복돌이의 귀향을 돕는 연구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고프겠다. 어떡해. 복돌이는 왜 먹지 않는 걸까요? 과연 복돌이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 그들이 살고 있고 돌아가야 할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생태계 변화와 해양 쓰레기로 위기에 빠진 우리의 바다. 바다도 아플 수 있고 바다가 아프면은 사실 그게 우리 인류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해양 생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 그곳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